자, 이어서 좀 내용 설명할게요. 좀 내용이 좀 더 많은데, 어, 조금 일부 스킵한 거는 그 이후에 설명하고, TCP와 관련된 것도 있고, 좀 더, 고도화된, 좀 발전된 것도 뒤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TCP 위주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TCP가 하는 게 앞에 것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TCP가 UDP와 다르게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 얘가 리시버예요, 리시버. 네. 리시버면은 우리가 소켓을 만들고 커넥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소켓을 만들게 되면 운영체제 밑에, 어플리케이션 밑에 요 안에서 TCP 소켓에 대한 수신하는 버퍼를 만들어요. 그 버퍼를 만들어 상태를 관리해서 주고받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유한한 사이즈의 버퍼가 만들어질 거고, 얘의 역할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뭔가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서 도착한 데이터는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는 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니까.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고 온 데이터는 여기다 쓰고 나가는 거고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메모리 있는 데이터를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가 뭐 딱딱 순서가 맞다. 또는 이제 딱딱 아, 무슨 말이 생각나는 게 내 일본어여가지고 말이 애매한데 우리가 왁구가 맞다라고 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게 딱딱 순서 딱딱 맞을 것 같으면 얘가 100을 쓰고 얘가 100을 읽어가고 얘가 또 200을 쓰면 200을 읽어가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얘는 빨리 읽어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은 빨리 돌아가는 프로세스여가지고 빨리 읽어가는데 프로세스 너무 늦게 도착을 하면 못 읽어가는 거죠. 네. 실제로 100을 쓴 걸 다 읽어가고 비어있을 때도 있고 또는 얘가 너무 느려가지고 얘가 도착은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버퍼는 100이 됐다가 200이 됐다가 300이 되어가고 있는데 얘가 너무 느려가지고 늦게 읽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우 컨트롤에서는 요걸 잘 제어를 해야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500을 만들어 놨는데 500이 넘치면 수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우 컨트롤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뭐 이것도 뭐 너무 과하게 한다 뭐 이런 걸 그림 보여주는 거고 방법 자체는 복잡하진 않고 여기다 그냥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앞에 헤더에 리시브 윈도우가 있었으니까 리시브 윈도우에다가 이 버퍼 공간을 내가 500을 말을 했는데 지금 200이 도착을 했어요. 네. 200이 도착했으면 500에다가 200을 쓰고 있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남은 게 300이겠죠? 500에 200을 빼니까. 300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500을 버퍼를 마련했다가 400이 도착했다라고 하면 400이 차있을 거고, 400이 차있을 거고, 그 100이 여유가 있으면 100을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100까지는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500을 마련했는데 400이 도착했어. 400이. 그러면 100의 공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거 줄여서 우리가 리시브 윈도우 RWND라고 쓰거든요. 얘를 100으로 알려줘요. 어?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여기 메모리에 써놓으면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읽어간다고 했잖아요.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400 중에서 200을 읽어갔다. 라고 하면 RWND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400에서 200을 얘가 읽어갔다라고 하면 얘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3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읽고 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버퍼 양을 알려주는 기법을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공간, 뭐, 다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500 이상은 못 보내도록, 200, 500을 넘어서면은 보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리시버가 샌더 쪽이 너무 우리가 압도한다라고 하죠. 오버해밍 한다라고. 네. 그렇지 않게 오버플로 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법을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요만큼의 버퍼가 있는데 지금 진한 파란색은 데이터가 버퍼링 되어 있는 공간이고 남아있는 프리 스페이스 요만큼의 크기를 그냥 바이트 단위로 알려준다라는. 근데 요 파란색이 읽고 뭐 데이터 도착하고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에 맞춰가지고 알려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리시버는 알 테니까 자기 버퍼 상태가 어느 정도 비어 있는지를 자기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리시버가 알려주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샌더가 제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써준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미묘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RWND 값이 도착을 했는데 얘가 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RWND 제로다라는 거죠. 파란색으로 다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RWND를 그 제로다라는 것을 샌더가 받으면은 샌더는 안 보내겠죠. 네. 기본적으로 수신된 RWND가 어퍼 리밋이라고요. 제로니까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좀 미묘한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발생하진 않는데 이 프로세스가 아주 느린 프로세스예요. 데이터를 빨리빨리 읽어가면은 이제 제로였다가 제가 저기 전체가 500이라고 할 때 100이 되거나 200이 되거나 왔다 갔다 할 텐데 아주 천천히 데이터를 읽어간다고 가정을 해요. 옛날 컴퓨터여가지고 그러면 요만큼을 한 바이트를 읽어왔어. 그러면 RWND가 얼마가 돼요? 한 바이트를 얘가 읽어가니까 이거 비릴 거 아니에요? 그럼 RWND가 1이 되겠죠? 그럼 RWND 1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RWND 0으로 내가 샌더에게 알려주면 샌더는 비어있는 게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더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중단된 상태라고요. 보내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RWND가 1이 왔다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이, 샌더 입장에 봤을 때는 좋아요, 나빠요? RWND 1이 오면 샌더는 어떻게 해요? 한 바이트를 보내겠죠? 네. 앞에서 우리가 헤더가 몇 바이트라고 했어요? 20바이트라고, 20바이트? 20바이트를 써가지고 한 바이트 보내는 게 너무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계를 잘못하면 아주 작은 공간에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샌드에게 알려주면 샌드가 그만큼만 보내겠죠. 한 바이트만. 그걸 보내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한 바이트만 보내면 또 이걸 채우고 또 조금 생겨 또 노티 주면은 샌드가 그걸 마치 보내고 하면 아주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천천히 읽어가서 어, RWND가 조금 생겨도 피드백 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 나오나? 실리 윈도우라고 해요. 윈도우 신드롬이라고요. 실리가 뭐예요? 미련한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이게 너무 작은 값이 생겼는데도 알려주고 해서 너무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찌끔찌끔씩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네. 우리 딜레이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건 없다, 안 되고 이런 건 없다고요. 그냥 사람 설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찔끔 이렇게 생겼을 때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게 더 현명해요. 그러니까 RWND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 돼야지만 피드백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충분한 공간이 생겼을 때만 피드백을 줘야지 그만큼을 또 샌드가 충분히 보낼 거기 때문에 채워지고 처리하고 채워지고 처리하고가 더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얘가 알려주는 값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천천히 읽어갈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플로우 컨트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컨텐츠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커넥션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TCP를 하나를 커넥션을 맺으면은 이런 형태의 정보들을 유지하게 된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소켓을 만들어서 뭐 커넥트하고 억셉트 하면은 이런 변수들 ESTAP는 뭐의 약자일까요? 네, 에스타블리시먼트의 약자고 설정되었다, 연결되다 이 말이에요. 네. 연결되었고 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까지 가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가는 변수들에 대한 값이라든지 비트에 받은 리소스 버퍼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요런 절차 때문에 TCP를 가지고 보스 공격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커넥션 맺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OS에서. 근데 그걸 초당 100만 개를 보내면 이런 것도 100만 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버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TCP는 이런 커넥션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관리를 하는데 커넥션을 설정하는 과정이 뭐 여기처럼 지금 투웨이 핸드쉐이크면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화를 치면은 뭐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 그냥 설정해서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그다지 세이프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노멀한 케이스만 고려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런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익스트리먼 케이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처럼 지금 이 용어가 뭐 X가 뭐지? X라고 하는 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몇 자라고 하는 걸 주고받았고, 그래서 양쪽이 설정이 된 상태고, 데이터 X 플러스 1은 그 다음 번째 데이터라고 해서 X 플러스 1을 쓴 거예요. 설정하고 나서 그냥 데이터 주고받으면 주고받고, 다 받았으면 클로즈 한다. 이건 문제가 없죠. 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그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을 때 연결하자. 알았다라고 설정을 했고,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해서 끝냈는데, 문제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라우팅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데이터가 또는 이제 어, 여기서 REQ가 리퀘스트인데 리퀘스트 메시지가 ACC가 뭐 액인가 뭐 억셉트인데 억셉트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에 전송한 게 이렇게 왔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한참 뒤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한참 뒤에 도착해서 이 빨간색 선에서 데이터 주고받는 게 다 끝나서 클로즈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설정을 했고, 여기서 커넥션을 클로즈를 한 상태에서 이게 딜레이 돼가지고 도착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서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 그죠? 또 다른 커넥션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전의 커넥션에 대해서 다시 보낸 건데, 얘는 그 컨텍스트를 모르니까 돌고 돌아서 받으면은 새로운 커넥션을 인지해서 또 다른 커넥션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억셉트가 될 거고, 그러면은 얘는 사실 보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앞에 다 주고 받았으니까. 그럼 얘는 설정한 상태고, 얘는 설정한 거 모르는 상태고,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데이터도 전송한 게 또 딜레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미 다 전송을 완료했고, 커넥션도 다 클로즈 돼서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딜레이 돼가지고 커넥션이 맺어지고, 딜레이 돼서 데이터 수신되고 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낸 게 없는데 수신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TCP가 설정할 때 세 번 왔다 갔다 하게 시켜요. 좀 더 명확하게 컨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 TCP는 아주 복잡해요. 거기에 변수도 많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에 타임아웃 둬가지고 커넥션이 끊기도 하고 복잡하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저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 메시지 왔다 갔다 해서 좀 확실하게 한다라는 게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고 이거는 여긴 뭐 이 예제 있는 것처럼 뭐 암벽 등반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밧줄 준비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 밑에 있는 사람이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보통은 준비됐냐라고 하면 준비됐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알았어 하고 간다고요. 그죠? 알았어라고 응답 안 하면 이 사람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간다라고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와 비슷하게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세이프하더라. 네 번, 다섯 번은 투머치한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소켓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소켓을 만들고 여기가 서버니까 서버가 소켓 만들고 바인딩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커넥트하고 하는 과정인데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런 패킷이 간다라는 앞에 아까 TCP 헤드에 보면 CN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CN 비트 이라는 말은 아까 SYN 그쪽 비트를 1로 세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용도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커넥션을 맺기 위한
용도로 앞에 나왔던 TCP 세그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씬 그쪽 비트를 1로 세팅한다라는. 그리고 시퀀스 번호는 X라고 하는 건 그냥 임의 값이에요. 나는 이제 X번째 바이트에서부터 순서를 매길 거다라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그두 개를 가지고 연결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걸 받은 서버는 알았다라는 걸 일단 회신을 해야 돼요. 알았다라는 거는 액이니까 액에 들어가는 비트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씬이 X면 X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 번째 비트로 X 플러스 1이 된다라. 근데 요 말은 조금 뭐라고 하지? 어폐가 있어요. 네. 이게 왜 어폐가 있어요? 이게 X를 받았으면 X 플러스 1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X를 받으면 X 플러스 1 되는 게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저 앞에 예제에서 캐릭터 C를 보낼 때는 맞죠? 네. 캐릭터 C를 보내면 C가 한 바이트니까 그 다음 번째 바이트 가는 게 말이 되는데 지금 몇 바이트 보냈어요? 몇 바이트 보냈어요? C 보낼 때. 안 보냈다고요, 그죠? 네. 얘는 데이터가 아니고 커넥션 맺기 위한 패킷이라고 했잖아요. 헤더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어나가는 데이터는 없어요. 커넥션 맺고 나서 데이터 실어나가는 거지. 커넥션 맺기 전에 데이터 실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X번째 바이트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데이터 실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X 플러스 1로 하냐면 그냥 관례상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한 바이트가 있어서 X까지 받고 X 플러스 1이 아니고 커넥터 설정하는 과정에서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시작하는 게 X면 그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 것과 일종의 뭐 비슷한 룰을 적용시켜서 X 플러스 1로 간 거예요. 한 바이트 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커넥션 맺을 때는 그냥 관례상이라기보다 그냥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X에서 X 플러스 1 된다는. 한 바이트 데이터 이런 컨셉이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니까. 정확히 하려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X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주고받으면 요 패킷하고 요 패킷을 주고받으면 이렇게 연결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수 있는 준비. 근데 서버도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서버 쪽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신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자라고. 그리고 X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수속 시퀀스 번호가 되는 거고, 서버 쪽에서는 또 다른 번호로 나는 Y에서부터 시작할래. X, Y는 아무 상관없이 Y 플러스 1, Y 플러스 1로 갈 수 있게 시퀀스 번호 Y로 세팅해서 보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근데 저기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같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드에 보면 이게 각각 별도의 비트이기 때문에 씬에 해당되는 것도 일로 놓고, 액에 해당되는 것도 일로 놓고, 앞에 헤드를 보면 시퀀스 번호 라인하고 액 번호 라인이 따로 있었잖아요. 두 줄이. 그러니까 이두 개는 같이 보내요. 패킷을 두 번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헤드 필드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것을, 얘를 보통 신 패킷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요 신에 대한 액도 있고, 이렇게 가기 위한 신도 있으니까 신 플러스 액으로 써요. 패킷 하나인데 이 패킷이 신의 역할도 하고 액의 역할도 한다는 양방향 가기 위해서. 그러면 파란색만 따지면 파란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 비트가 일로 왔고 시퀀스 번호 Y가 왔으니까 요걸 받았다라고 클라이언트가 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더 가는 게 시퀀스 번호가 Y로 왔으니까 Y 플러스 1로 해서 Y 플러스 1로 하고 액 비트는 요 파란색에 대한 액 비트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간다. 그래서 보통 신이 가고 신 플러스 액이 오고 마지막으로 액이 가는 형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리웨이 핸드쉐이크로 양쪽 주고받는 게 되는 거고, 정확히 따지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준비는 되긴 해요. 세 번째가 필요한 거는 얘가 보내기 위해서. 내가 보내기 때는, 얘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고, 빨간색에서는, 빨간색에서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갈 준비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부터 따지면 이제 한 번 갔다 오고 절반 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5 RTT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해요. 1 RTT면 한 번 갔다 오는 거 1 RTT라고 하니까, 한 번 갔다 오고 하나가 더 가니까.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TCP를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얘를 날리는 거예요, 씬을 플러딩 한다라고 하거든요, 씬을. 플러딩이 홍수니까. 그래서 의미 없는 이런 커넥션을 이 서버로 마구 보내면 의미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뭐 씬을 받았다 어쩌고 했다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가 요거 처리하느라 죽어버린다고요. 이런 형태로 커넥션 맺는 과정이 세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약간 질문 있을까요? 좀 더 복잡한 건 택시 커넥션을 클로즈하는 과정이 더 복잡한데 여기는 그림이 없긴 한데 그러면 그려보면 여기가 클라이언트고 서버예요. 그럼 얘가 클로즈를 하고 싶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요.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때는 FIN이라고 하는 비트를 세팅을 해가지고 클로즈 하겠다라고 보내. 그래서 얘를 핀이라고 해요. 핀 비트를 일로 세팅된 비트다. 약간의 차이점은 앞에 씬하고 애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걔는 데이터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막 주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데이터를 보내면서 핀을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럴 때는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그냥 핀도 세팅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핀을 받고 나서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TCP는 기본적으로 보내고 나서는 받았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회신을 해줘야 돼요. 빨리 회신 안 하면 왜냐면 걔가 또 보내거든요. 그래서 핀을 받고 나서는 일단 이 핀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액을 보내야 돼요. 받고 나서. 네. 이게 아까 그러니까 커넥션을 맺을 때는 씬이 있고 씬 플러스 액이 있고 액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핀을 받았다라고 해서 핀 플러스 액을 보내지 않고 일단 액을 보내요. 왜 핀 플러스 액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핀을 보낸다는 말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 봤을 때 나는 클로즈할 준비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끊고 싶다. 근데 클라이언트 보는 핀을 받았다고 해서 서버가 나도 끊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없잖아요. 서버는 더 보낼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버퍼에 보낼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핀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 끊자라고 보낼 수 없다고요. 보내기로 한 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액은 끊자라는 게 아니고 핀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커넥션 맺는 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핀을 보내면은 서버는 일단 받았다라고 응답만 하고 그리고 뭐래요? 남은 걸 열심히 보내야겠죠. 네. 버퍼에 있는 것들 열심히 보낸다고요. 데이터를 막 다 보내고 다 보내고 났으면은 클로즈할 준비가 됐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핀을 보내요. 그러니까 C는 그냥 커넥션을 설정하는 과정이니까, 무슨 데이터를 보내고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 없는데, 클로즈 할 때는 버퍼에 있는 거 다 보내야 되니까, 일단 알았다라고 하고, 다 비우고 나서 핀을 보내는 거,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핀을 받았으면은,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받았다라고 하는 액을 날려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이 시점에 봤을 때 클라이언트 입장에 봤을 때 어, 이 시점에서 클로즈가 될까?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핀을 받았고 내가 핀을 요청을 했었고 쟤도 이제 준비됐다라고 핀을 회신을 했고 그럼 받고 나서 오케이라고 해서 액을 보내고 나서는 그냥 바로 클로즈하면 될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액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았을 수도. 그러면 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낸다고, 다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클로즈 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요. 예. 타임을 둬서. 왜냐면, 예. 액을 못 받으면은 이게 핀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츄에이션 좀 예외적인 케이스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바로 클로즈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뒀다가 이때 클로즈를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들어만 두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를 하프 클로즈라고 하고 이 상태가 되면은 완전히 클로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커넥션 클로즈하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해요. 상태도 많고 추가적인 변수도 많고 해서 그래서 말한 것처럼 그냥 잘 가고 잘 오는 것들을 설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할래? 저렇게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돌리다 보면 그런 경우 발생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핀에 대한 액이 안 오면 얘가 다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시간을 둬서 기다렸다가 완전히 클로즈한다. 자, 이렇게 해서 TCP 커넥션 맺고 연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주고받는 과정이 앞에 이제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서 리시버가 이제 어느 정도 버퍼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렵고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 컨트롤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풀기 어렵고 복잡한 게 요 문제라고요.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라우팅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데이터 가고 오고는 기본적인 거니까 가고 오는 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야지 잘 가고 어디가 안 막히고 어디로 가야지 잘 효율적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길을 뭐 교통 시스템 만드는 거 똑같다고요. 네트워크가 어디가 많이 막히거나 어디는 잘 뚫리거나 했을 때 그런 것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 라우터에서 뭐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너무 몰려가지고 패킷 손실 날 수도 있으니까. 네. 플로우 컨트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리시버를 보는 거고 컨제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시버의 그 도로로 치면 그 목적지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컨제 컨트롤은 중간 이런 교차로를 보는 거예요. 교차로. 인터체인지 이런데. 중간에 네트워크나 라우터에서 어떤 혼잡이 발생했고 어디에 패킷이 몰리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잘 핸들링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 컨트롤은 쉬워요. 예.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가 다 알려준다고요. 어느 정도 비어 있다라는 거. 근데 인터넷상에서 컨텐츠 컨트롤은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길은 정해지지 않다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또 워낙 방대한 을 거쳐가니까.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컨텐츠 컨트롤에 대한 뭐 약간 이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는데 이건 제가 다 추후에 설명을 하고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각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결론은 이것저것 고려해야 된다 요건데 이게 정리된 게 맨 뒤에 있으니까 네, 요게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시나리오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스루풋은 이제 캐패시티를 넘어설 수 없다. 당연한 거예요. 세- 길을 일자리를 깔았으며 내가 아주 옵티멀하게 아이디를 잘 보내면 2를 보내겠죠. 길을 일자리를 깔았는데 2를 보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하는 게
R이 우리가 통신에서 말하는 채널 용량이에요. 채널 용량. 네. 채널 용량이고 두 개의 플로우가 있다라고 하면 뭐 아이디얼리 절반씩 쓰면 2분의 R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R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Y 이퀄 X로 가서. 그래서 지금 그 람다 인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밀어 넣는 거고 밀어 넣으면 처음에는 이제 잘 가다가 지나면 줄어들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용량이 2분의 R이면 2분의 R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내용이고 우리가 1장에서 뭐 이거 했던 건데 1장에서 제가 따로 필기했잖아요. 그래. 네트워크 시스템을 패킷이 이렇게 도착을 하고 큐에 도착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나간다. 그럼 들어오는 속도를 우리가 보통 람다라고 쓴다고요. 여기랑 뭐 동일하게. 그리고 이 서버가 초당 패킷 처리하는 속도를 뮤라고 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nm1q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서버가 하나가 있고 q는 이제 뭐 무한 크기의 q가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떤 마코비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할 때 이제 MM1이 되는데 이때 딜레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기억은 할 필요는 없는데 풀 수는 있어야 돼요. 네. 이제 풀어줬으니까. 네. 딜레이가 뮤 이렇게 돼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 람다가 크다고 했어요? 뮤가 크다고 했어요? 람다와 뮤 사이는? 네. 뮤가 더 커야 된다고요? 뮤가 더 작으면은 정체된 계속 쌓일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발산한다고요? 발산한 시스템 우리 분석할 수 없으니까 뮤가 람다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그런 시스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뮤는 이제 초당 이 링크를 통해서 몇 개 패킷을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고 내보내기 전에 들어오는 패킷이 몇 개냐 요거를 람다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이 뮤분의 람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고요. 얘를 우리가 로우라고 쓴다라고 했고 그러면 뮤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얘보다 작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필기한 게 녹화된 것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뮤하고 람다를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패킷 사이즈하고 패킷 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매핑되는 게 뭐 매칭 되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뮤 큐잉 시스템을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딜레이가 이제 뮤로 나누면 분모 분자를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중요하다고 했고 상대적인 비율 1 마이너스 뭐 로우분의 뮤분의 1은 보통 고정된 값이라고요. 그죠? 어떤 내가 라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람다는 내가 적게 보내거나 많이 보내거나 제어를 하는 거고. 그래서 1 마이너스 로우분의 뭐 a라고 하는 상수로 되니까 요거처럼 로우가 1에 근접하면 발산하는 거예요. 분모가 0에 근접할수록. 그래서 1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런 형태니까 뭐 로우 기준으로 봤을 때 1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1에 근접할수록 들어오고 정체되고 들어오고 막혀 들어오고 막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큐잉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뭐 직관적으로 봐도 전체 용량 R을 두 개가 나눠 쓰기 때문에 2분의 R이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요. 그 용량에 근접할수록 딜레이는 그냥 무한대로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렇게 그냥 내가 인풋을 넣으면은 요 빨간색 라인으로 아웃풋이 나오는데, 스루풋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늘 잘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재현성도 발생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요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냈으니까 전체 용량을 100번 보냈는데 그중 5번은 다시 뭐 재전송한 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95번을 전송한 거니까
요만큼의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로스가 발생하지 않아도 아까 앞에 예제 나온 것처럼 딜레이 타이머가 잘못 세팅되어 있거나 타이머가 너무 짧으면 실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보내는 게 또 그 전체적 용량을 까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이디얼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로스가 나서 요만큼 까먹고 로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만큼 또 까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라인 탈 수 없고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꺾인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다. 마지막은 이게 좀 더 복잡한 건데, 데이터를 이제 네트워크를 뭐 A, B, C, D를 거쳐서 가면 내가 한참 A, B, C까지 잘 갔는데 D를 가다가 패킷이 못 써놨어요. 그러면 A, B, C를 거쳐간 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못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업스트림이 가는 길에서 뭔가 로스나거나 대송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쓴 것도 다 제로가 되는 거니까 스루프시 안 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로드가 늘어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0으로 간다라는 말이 네트워크에서 아무것도 흘러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재전송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미 손실된 것들을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용량을 다 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거라고요. R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밀어 넣는 거야, 백킷을. 그럼 내가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넣으면은 로스가 많이 발생할 거고,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많이 보내면 데이터는 아무도 못 보내요. 스루프시 제로가 돼요. 그렇다고 안 보내면 또 제로겠죠? 그러면 결국 얘를 찾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인트를 알 수가 있으면 저 포인트만큼은 딱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만큼은 제일 잘 갔으니까. 더 보내도 떨어지고, 덜 보내도 떨어지니까. 근데 결론은 이걸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 컨트롤이 이걸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이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뭐 네트워크 쪽에서 온갖 대가들이 연구를 했고, 뒤에 어쩌고 하는 데서 뭐 구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네. 근본적으로 이 포인트를 네트워크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막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이걸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컨텐츠 컨트롤이 풀고자 하는 문제다라는 개념적으로.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컨텐츠이라고 하는 게 인포가 뭐예요, 인포가? 인포가? 인포는 이제 추론하는 거죠, 추론. 그러니까 정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가운데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로스나거나 여기에 큐가 길어져서 딜레이가 발생했거나 이런 원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문제 발생했어요라고 손을 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흘러가면은 얘가 문제 발생했는지 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데이터가 빨리빨리 안 오니까 뭐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엔드 투엔드 컨텐츠 컨트롤이라고 하고 얘 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얘들은 가만히 있고 얘들이 정보를 주는 건 없고 얘 둘이 알아서 하니까 엔드 투엔드 방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얘가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얘가 알려주는 방식을 우리가 네트워크가 도와준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어시스티드 컨텐츠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100개 갔을 때 얘가 문제 세면 뭐 문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뭐 정보를 이쪽을 주거나 이쪽을 줘서 이쪽에서 큐에서 오버플로가 났다. 딜레이가 길어졌다라는 인디케이션을 주면은 이걸 가지고 뭐 이쪽이니까 이쪽을 덜 보내고 위로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인터넷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TCP라고 하는 건 인터넷을 위한 거니까, 인터넷은 누가 소유를 하는 거야? 인터넷 주인은 누구야? 인터넷은 주인이 없다고요? 네. 이 라우터는 KT 거고, 얘는 미국에는 스프린트 거고, 얘는 뭐 일본의 NTT 도코모 거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요. 섞여 있는데 누가 답을 해서 나 손 들고 답을 하고 이런 구조 자체가 안 된다고요. 복잡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중앙에서 다 똑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토콜 돌려가지고 정보가 발생하고 한 것도 피드백 주겠다라는 것 자체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KT망만의 문제가 아니고, SK 브로드밴드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구글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다라는 경우는 이런 걸 써요. 그때는 다 구글 거니까. 구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구글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얘가 문제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안 보내게 하는 방법을 쓴다고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은 전자, 양 끝에서 하는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TCP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혼자 문제, 트래픽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MD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동작을 시켜요. AIMD는 이 두 마리의 약자인데, Addictive Increase,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애딕티브하다는 말을 리니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니어하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샌더가 앞에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 블랙박스라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에 막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패킷을 보냈는데 잘 갔다. 잘 가는 것 같다. 잘 가는 것 같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샌더 입장 봤을 때 데이터 잘 간다라는 거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 액이 잘 오면 되겠죠? 네. 내가 타이머 걸리기 전에 액이 즉각 도착을 하면 잘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잘 가는구나라고 해서 조금 키워봐요. 처음엔 조금 보내다가 조금 더 많이 보내보고 그래도 잘 가더라라고 하면 더 키워보는 이런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샌더가 처음에 샌딩하는 레이트를 조금 더 키워봐요. 패킷로스가 타임아웃이 발생하기 전까지. 패킷로스 발생하면 타임아웃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좀씩 키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타임아웃이 발생했다. 액이 안 오더라 라고 하면은 패킷이 많아진 거죠. 많아지니까 확 줄여야 돼요. 그래서 키우고 줄이고를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줄이고를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일단 TCP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오픈된 환경에서 서로 잘 공존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잘 공존하려면 키울 때 천천히 키워야 돼요. 지금 좋다라고 해서 막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금방 또 네트워크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키울 때는 상당히 천천히 키워요. 그래서 에딕티브 인크리스라는 말은 데이터를 쭉 보내보고 데이터가 잘 가더라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 더 하나라는 그 패킷 사이즈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있었는데, 처음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뭐 1로 했다가, 잘 가더라라고 하면 2가 되고, 두 개도 잘 가더라라고 하면 3을 하고, 3도 잘 가더라라고 4가 되는 어프로치를 우리가 애딕티브 인크리스라고 해요. 리니어하게 증가시킨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포인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초록색이고, 이 포인트에서 쉽게 말해서 타임아웃이 발생한 거예요. 쭉 올라가면 괜찮은데, 쭉 올라가는 건 정상적으로 잘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요 포인트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응답이 안 오더라. 라고 하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인터넷은 다 같이 잘 동작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키울 때도 막 공격적으로, 이기적으로 높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줄일 때는 반대로 확 줄여야 돼요. 찔끔 줄여봤자 티도 안 난다고요. 그래서 확 줄이기 위해서 줄일 때는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줄이는 멀티플리케이티브 디크리스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은 여기가 만약 10이었으면 10에서 절반으로 뛴다라든지 10에서 1로 확 줄인다라든지 이렇게 시작했다라 하나씩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 이렇다는 철학이 키울 때는 천천히 키우고
줄일 때는 확 줄여가지고 지금 발생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 라는 어프로치. 그래서 증가시킬 때는 애디티브하게 인크리스를 하는 거고, 줄일 때는 멀티플리케이티브와 디크리스해서 요 기법을 AIMD라고 하고, 이걸 반대로 다르게 조합을 해서 뭐 MIMD를 만들거나 AIAD를 만들 수도 있어요. 증가시킬 때도 이렇게 전체 증가시키다가 줄일 때도 요만큼 줄이고 조금 하나씩 줄일 수도 있으니까. TCP에서는 AIMD라고 하는, 이건 뭐 일종의 제어하는 것들이니까. 제어 구문에서 AIMD 방식으로 전략을 취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처럼 일종의 톱니바퀴처럼 나온다. 그래서 이름이, 어, Lotus Behavior라고 하고, 프로빙이 뭐야, 프로빙. 그 오실로스코프에서 찍는 걸 프로브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좀 키우다가 잘 안 되면 줄였다가 키우다가 줄였다가 반복을 한다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톱니바퀴 모양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게 기본이고, 근데 문제는 요거로 똑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고, 요걸 이제 좀 변형을 해서 또 적용을 시키는데, TCP가 버전이 한 몇십 개가 돼요. 몇십 개가 돼서, 어, 몇십 개가 되는데,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TCP 르노라고 하는 버전, 타오라고 하는 버전, 뭐, 이 정도 나오는데, 르노가 뭐고 타오가 뭔지 알아요? 타오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타오. 기억이 잘 안 나. CS 갔다 왔잖아요. 르노하고 타오는 CS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호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표준화를 해서 이름이 TCP 르노라고 부르고, TCP 타오 레이크인데, TCP 타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뭐 특별한 미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고 얘가 다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버전 몇 개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MD를 기본적인 룰로 해서 적용을 시키는데, 아니지, 제가 반대로 썼네. 네. 이렇게, 얘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TCP 타워에서는 처음에, 아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줄인다고 했으니까, 증가시키는 거 별로 수가 없고,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타임아웃이 발생한 거예요. 타임아웃이 발생했다는 말은 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액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액이 안 오면 타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1로 줄여요. 그래서 타워 부분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면은 1로 확 줄이는 거예요. 1바이트가 아니고 MSS는 세그먼트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500바이트, 536바이트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세그먼트 단위로 이야기하니까. 네. 그래서 원 세그먼트의 사이즈를 줄인다 그 말이에요.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면. 네. 근데 앞에서 우리가 패스트 리트랜스미션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여러 개 보내다 보면은 타임아웃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앱 번호가 여러 개로 도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중간에 빠진 게 있는 거니까 재전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르노에서 추가를 해요. 그래서 르노에서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타임아웃은 정리를 하면 타임아웃은 발생하면은 사이즈를 MSS를 줄이고 세 개의 두프리텍 3 곱하기 뭐 이렇게 쓰는데 액이 발생을 하면은 MSS를 줄이는데 절반으로 줄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점이 12라고 하면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1로 줄이고 만약에 이 시점에 봤을 때 타임아웃까지는 아닌데 세 개의 두플리케이트 액이 이 시점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12라고 하면 6까지 줄여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왜 타임아웃은 1로 줄였는데 그 두플리케이트 액이 3개 도착을 하면 6으로 줄일 거예요. 그냥 추론을 해볼 때 얘가 더 그 네트워크 혼잡이 심한 케이스 같아요. 밑에가 더 심한 케이스 같아요.
얘가 더 심하겠죠? 타임아웃이라는 말은 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응답이 있긴 하잖아. 그 응답이 순서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일부가 빠졌을 때 이게 발생을 하는 거고, 중간에 우두둑 떨어지면 아무 응답이 없을 거라고요. 그럼 얘가 더 심각한 케이스고, 타임아웃이. 그다음 세개 투표때 액은 일부, 하나 정도가 빠져 있으면 뒤에 것 때문에 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1까지 줄일 필요가 없다. 이게 로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만 고려했으니까 확 줄이는 거 생각했는데, 듀플렉 같은 경우는 세 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도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를 생각하면 두 번째는 빠졌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도착을 했으니까 이온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절반까지 줄이지 않고 1까지 줄이지는 않고 절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림에 뭐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켈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론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스테이블하게 동작을 해요. 막 시스템 발산하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 TCP에서는 아까 RWND는 리시버 또는 윈도우라고 했고, CWND는 컨제션 컨트롤하기 위한 윈도우 값이에요. 컨디션 윈도우를 CWND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TCP 레이트라는 말은 TCP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성능을 측정할 때 보낸 양 나누기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당 보낸 양이 나오니까. 그럼 보내는 양은 CWND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갔다 오는 시간은 RTT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정교한 식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TCP의 레이트, TCP의 스루풋은 RWND 나누기 RTT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플로우 컨트롤 할 때 RWND 이상을 안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CWND까지만 보내요. 보낼 수 있는 양을 CWND 제한한다고요. 실제로는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요. RWND라고 리시버가 알려준 것도 있고 CWND라고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 통해서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이 정도 된다라고 파악한 것도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민 값 초이스에서 그것보다 작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따지면 요 분자에 들어가는 게 CWND에만 영향받는 건 아니고 그 민값 들어가서 RWND로 알려준 값하고 CWND로 계산된 값 사이에서의 민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RDT를 하면은 스루풋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 큰 차이가 없을까요? 반대로 말해서 이 CWND 값하고 요런 민으로 체크한 게 별 차이가 없으려면 어떤 게 큰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으려면 뭐가 더 큰 거예요? RW는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패시브 커넥션을 맺으면 버퍼는 충분히 보통 확보를 하기 때문에 RW인데 충분히 크게 잡는다고요? 잡혀져 있다고요? 근데 CW인데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가지고 MSS 하나 보낼 수 있는 크기로 했다가 두 개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얘가 더 도미넌트하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이렇게 5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는 500에서 1000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근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AIMD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이고 실제 동작하는 걸 이제 이야기할 텐데 기본적으로 TCP는 젠틀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가 아니라 맞나? 톱니바퀴처럼 동작하는 모양을 띠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처음에 호스트 A하고 B가 커넥션을 맺었는데 처음 시작을 보통 하나를 보내고 CWND를 원 MSS로 해서 뭐 MSS 536바이트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세그먼트 하나 사이즈 정도를 보내봐요. 내속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잘 가면 두 개가 될 거고, 세 개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너무 느려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그럼 시작했을 때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1, 2, 3, 4 이렇게 되면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예제가 있나? 처음에 한 세그먼트를 보내요. 그러면 RTT 시간 이후에 요 세그먼트에 대해서 액이 도착을 하겠죠. 그럼 액이 하나가 도착을 하면 처음에 1이었으니까 CWND가 그 다음에 CWND가 하나를 키워서 1 플러스 1로 만들어요. 그럼 2가 돼요. 그럼 두 개를 보내요. 너무 빨리 가는데. 두 개가 도착을 하면은 그 두 개에 대한 액이 도착을 하겠죠. 그럼 액이 하나 도착할 때마다 1씩 키워요. 그러면 CWND는 4가 돼요. 두 개를 보내고 두 개에 대한 액이 도착을 했으니까 두 개, 액 도착할 때마다 하나씩 키워서 4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2에서 4로 가는 건 아니고 2로 갔다가 3이 됐다가 4가 되는 거예요. 액 받을 때마다 하나씩 커지니까. 그럼 4개를 보내고 4개를 보내면 액이 또 4개가 오겠죠. 그러면 4가 5가 되고 5가 6이 되고 7이 8이 되니까 한 번 갔다 오면은 8이 된다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죠. 1이었다가 2였다가 4였다가 8이었다가 16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는 익스포넨셜하게 커져요.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적 좀 왔다 갔다 하고 단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채택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게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슬로우 스타트라고 해요. 이게 이름하고 실제로 동작하는 게 미스매치거든요. 슬로우 스타트인데 제일 빨리 올라가는 단계예요. 네.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좀 데이터를 많이 흘려보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이렇게 꺾이는 지점 찾는 게 이슈니까 처음에는 많이 플로깅 해보기 위해서 1, 2, 4, 8 이렇게 익스포넨셜 키우는 단계를 슬로우 스타트 단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이 오면은 CWND 값이 두 배씩 되는 거예요. 두 배씩. 1, 2, 4, 8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뭐 익스포넨셜하게 빨리 키우는 단계고 이렇게 많이 키우면은 아까 시작할 때 TCP는 젠틀하게 맞춘다고 했는데 젠틀하지가 않잖아요. 얘도 많이 키우고 쟤도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제한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요 값에서 이렇게 1이고 개수가 1이고 2고 4고 8인데 요게 의미하는 바가 SS가 슬로우 스타트고 슬로우 스타트를 계속 적용시키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슬로우 스타트를 위한 스레시홀드를 잡아놔요. 여기까지만 슬로우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밑에서만. 그럼 1, 2, 4, 8 커지다가 요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AIMD처럼 했던 그 단계를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 2, 4, 8로 갔다가 8개를 보내면 그 다음 단계는 8을 더하는 게 아니고 1을 더하는 거예요. 9가 되고 10이 되고 11,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우리가 앞에 놨던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고 이 단계를 우리가 혼잡을 피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컨제션 위에 있는 어보이던스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약자로 그냥 SS라고 쓸 거고 얘는 CA라고 쓸 거고. 그래서 시작을 하면 슬로우 스타트로 익스포넨셜을 키우다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지나면서부터는 리니어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8이면은 8개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액이 몇 개 와요? 8개가 오겠죠? 그럼 8개를 다 받으면 1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액 하나를 받으면 얼마나 커져요? 이 TCP는 기본적으로 액을 받으면 뭔가 변수를 바꿔요. 8개를 받고 나서 1을 키우려면 하나 받을 때 얼마나 키워요?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요. 네. 8개 받으면 이렇게 커지는데 하나를 받으면 얼마나 키우는 거야? 비례식이잖아요. 8분의 10 키우는 거. 네. 우리 나중에 실습할 거예요. 실습할 때 이 값을 볼 텐데
값이 8, 9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 액 받을 때마다 8분의 1씩 키우고 9를 보내면 9개 액이 올 거고 그걸 다 받으면 1이 커져야 되니까 9분의 1씩 돼요. 그러면 숫자 지저분하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라운드마다 1씩 커지는 거지. 여기서 액이 8개 도착하고 9개 도착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액마다는 8분의 1씩 커지는 거예요. 그 변수도 변수. 네. 그래서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수인 거고, 실제는 바이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값을 계산해가지고 커진다라는. 이거. 그래서 이건 설명했고, 이거 지워서. 그래서 앞에 그 르노하고 타오 설명했던 것처럼, 타오 같은 경우는 요 시점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했다. 타임아웃만 비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2였는데 그냥 1로 확 줄이는 거예요. 1로 확 줄이고, 기본적인 룰이 타오 같은 경우는, 타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 발생하는 스토브랜드를 1로 확 줄이고, 원 세그먼트로 줄이고, 스레시홀드는 이전 CW, 그 발생했을 시점의 CWND 절반을 줄여요. 여기가 10이니까 스레시홀드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워는 1로 줄이는 거고, 루노는 대신에 스레시홀드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말은 그냥 이거와 똑같이 절반을 줄여서 이건 똑같고, 대신에 CWND를 2분의 기존 CWND로 줄여요. 얘는 1로 줄였고, 얘는 CWND 1로 줄였고, 스레시홀드를 6로 세팅했으니까 6보다 1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보다 밑에 쪽에서는 슬로우 스타트랑 올라가거든요. 익스포넨셜하게. 1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고 액을 받을 때마다 하나씩 키우는 거고 요 스레시홀드를 지나면서부터는 한 라운드에서 액을 다 받으면 1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커지니까 여기서는 두 값이 똑같다고요. 그죠? 스레시홀드를 여기 6으로 세팅했고 시작도 6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슬로우 스타트가 아니고 바로 컨디션 어보이던스 단계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요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질문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요거만 마무리하고.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릴 수 있거나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슬로우 스타트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슬로우 스타트에 대한 상태가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 표시가 뭐라고 했어요, 표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이벤트고 아래가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도 그냥 이건 초기화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작을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CWND는 1 MS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그먼트 하나를 보낼 수 있는 크기만 설정되어 있는 거고 슬로우 스타트를 위한 스레시홀드는 64K 바이트가 설정돼요. 그 디폴트로. 네.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액카운트는 중복된 액이 몇 개 도착했는지를 카운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3개가 왔을 때 한다고 했으니까 3개인지 2개인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요걸 0으로 세팅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게 이벤트가 3가지를 오를 하는데 첫 번째 요거거든. 첫 번째 요거는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슬로우 스타트 단계에서 액이 도착했다. 라고 하는 앞에 말한 것처럼 슬로우 스타트는 액이 하나 올 때마다 키워요. 올 때마다. 네. 올 때마다 하나씩. 그래서 액이 도착을 하면 CWND는 기존 CWND에다가 MSS만큼을 더하는데 이게 헷갈리는데 그 자체가 헷갈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식은 바이트 기준. 네. 이거와 똑같은 식인데 내가 세그먼트 수 기준을 한다. 수 기준을 쓴다라고 하면 책마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세그먼트 수 기준으로 하면
CWND는 기존 CWND에다가 액이 도착을 하면 1을 키우는 거예요, 1을. 한 개였다가 두 개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바이트로 쓰면은 단위가 바이트가 되니까 그때는 CWND 값이 액이 도착을 하면 기존 CWND에다가 1을 더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바이트면 1바이트가 아니니까. 바이트는 MSS라고 하는 바이트라고. 이게 뭐 예를 들어 536바이트면 요 크기만큼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교재 따라 이렇게 쓴 교재도 있고, 같은 교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트 기준이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MSS 크기만큼, MSS가 단위가 바이트니까, 다 CWND도 바이트를 썼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고, 이제 세그먼트가 하나냐 두 개냐 따질 때는 요게 맞는 거고. 여기는 지금 바이트 기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MSS가 되는. 중요한 건데, 액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MSS 크기만큼 또는 개수가 하나씩 커진다라는 거고, 아직 주목된 액이 도착 안 했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럼 액이 왔으면은 그 다음에 윈도우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건 보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중복된 액이 도착을 하면은 세 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뭔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듀플리킷 액 카운터만 그냥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 그러니까 중복된 액은 세 개를 채워야 되는 거고, 타임아웃은 바로 반응하는 거니까, 아까 이 앞에 그림을 봤을 때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스레시홀드는 기존 CWND 절반으로 줄여요. 이건 똑같이 항상 타임아웃이 됐건 얘가 상관없이 스레시홀드는 기존 CWND 절반을 줄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WND는 하나로 리셋된다고 했으니까 MSS 하나 사이즈로 줄인다. 그리고 딜레이 카운트도 제로로 리셋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상황이면은 CWND가 당연히 스레시홀드보다 작겠죠. 작으니까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가 뭐 앞에 예제를 보면 6이고 CW가 1이니까 개수를 했을 때 요 안에 다시 슬로우 스타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로우 스타트를 쭉 가다가 대략 쭉 가고 있다가 CW가 예를 들어 그 스레시홀드보다 갖거나 커졌다. 요 스레시홀드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리니어하게 간다고 하잖아요. 리니어하게 가는 단계가 컨디션 오버던스 단계라고요. 그럼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익스포넨셜하게 커지는 단계고 여기는 리니어하게 가는 건데 요거만 다르겠죠? 새로 내기 왔을 때. 중복된 액이 도착하면 얘가 똑같아요. 그냥 몇 개 도착해서 카운트 하는 거고. 타임아웃이 나면 똑같아요. 타임아웃이 나면은 이 시점에 봤을 때 절반으로 줄이고, MSS로 리셋을 시키고, 얘도 리셋 시킨 다음에, 리셋을 시키면 당연히 스레시홀드보다 밑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슬로우 스타트로 넘어가야겠죠? 이 단계에서 왜 이렇게 돌고, 이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스레시홀드가 1보다 클 테니까. 일로 그 셀 밑으로 가니까 항상 슬로우 스타트로 넘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컨저스션 어보이던스 단계에 있을 때 새로운 얘기를 받았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4개의 데이터를 보냈다. 4개 세그먼트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4개가 다 갔다가 잘 오면은 그 다음에 4에서 1로 키운다. 라고 했고 그럼 5개를 더 보내고 5개 세그먼트를 잘 보내면 그게 다 도착을 하면 1이 된다. 1을 키워서 6이 되는 건데 말했듯이 5에서 6으로 점프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받으면 5분의 1 키워요. 이렇게. 또 하나를 받으면 5분의 1 키운 데다가 또 5분의 1을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이렇게 해서 5분의 1을 5번 더해서 1이 되는 거예요. 네. 액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키운다라는 거예요. MSS가 536바이트인데 이걸 뭐 액이 왔을 때 5개 다 받으면 536을 더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개면 5분의 536을 해서 그만큼씩 조금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여기 쓰면은 CWND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점이 곱하기인데, 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내가 CWND라고 하는 이게 바이트라고 할 때, 요걸 다 보내면, 요만큼 다 보내면 1MSS만큼의 바이트가 커져야 되죠. 우리가 컨제션 오버헤이던스 단계는 액을 받을 때마다 MSS를 더하는 게 아니고 CWND를 내가 다 보내고 나서 다 갔다라고 하면은 1MSS만큼이 커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섯 개를 다 보내면 536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이게 액이 하나 올 때 커지는 게 요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CWND가 어떤 바이트를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몇 개의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몇 개의 세그먼트를 보낸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CWND가 예를 들어서 5360이다 라고 하면 세그먼트가 몇 개인 거예요? 10개가 나오는 게 어떻게 10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단위가 바이트니까 얘를 MSS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36은 귀찮으니까 5000이다라고 하면 CWND가 500이라고 하면 CWND가 5000이라는 말은 500을 10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MSS 분의 CWND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하고 개수로 하는 게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바이트로 쓰면 CWND고 바이트를 MSS로 쪼개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개수는 MSS 분의 CWND 개가 되는 거예요. 얘가 500이고 얘가 5000이면 10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게 내가 MSS 분의 CWND 개를 보내면 결과적으로 커져야 되는 게 MSS만큼이 커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액을 하나 받았을 때 커지는 거니까 하나를 보냈을 때 얼마가 커져야 되냐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전체 윈도우로 봤을 때는 요만큼 개수를 보냈는데 이게 다 가면은 MSS 바이트가 커지는 거니까 액이 하나가 왔을 때, 한 데이터가 갔다 왔을 때는 얼마 커지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비례식이 이렇게 된다는. 그럼 X가 뭐가 돼요? 곱하고 나누면은 X가 이렇게 되죠. MSS 제곱 나누기 CW인데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식 가지고 하면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수로 쓰면 훨씬 심플한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개수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코드상에서 바이트로 계산을 해요. 바이트로 계산해서 요 값을 계산해서 뭐 당연히 딱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반올림 하나 이렇게 할 거고 요만큼의 바이트가 커져가지고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요게 요만큼의 개수가 쌓이면은 MSS가 커지게 비례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쉬운데 식을 써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6개면 6분의 1씩 커지는 거고 7개면 7분의 1씩 조금씩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하고 근대성 오버던스 단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자, 근데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인데 요 밑에는 가려져 있는데 페이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계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TCP 아까 타워가 있었고 르노가 있었는데 아, 뉴 르노 버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또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중복된 액이 3개 있을 때 중복된 액이 3개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그리고 중복된 액이 3개 도착하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아까 타임아웃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전송하기 때문에 패스트 리트랜스미트를 수행하는 단계가 2단계다라는. 그거 말고도 좀 디테일한 것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중복된 액이 3개일 때 내려와서 절반 줄이고 뭐 저거에서 전송하는 파트가 있고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항상 여기로 가는 거니까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여기로 가고 새로운 액이 도착을 해서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또 복잡하게 설계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네. 지금 요거까지 요 두 개 단계로 구분하는 거 여기서 CWND에 뭐 더하기 3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임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액이 3개 도착했을 때 그리고 뉴액이 왔을 때 CWND가 어떻게 커지는지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파생돼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네. 여기까지. 요 뒤는 또 추가적으로 뭔가 또 다른 기법들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시험 이후에 그런 걸로 하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TCP는 어려워요. 네. 제가 봐도 어려워요.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온갖 대가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걸 압축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 이벤트나 액션을 좀 잘 체크해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20분 정도에 3장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한 10분,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